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ETF랑 미국 주식 위주로 좀 많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새 삼성전자에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칭화윤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잡겠다면서 설레발 치다가 폭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어차피 신경도 안 썼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게 호재였었는데, 오늘자 기사 내용을 보니까 휘청이던 중국 반도체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삼성전자가 안심을 못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중국의 SMIC라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 파운드리 업체와 관련된 소식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미중 무역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에서 이 화웨이를 강력하게 제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SMIC도 같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었습니다. SMIC는 파운드리 업체니까 이 반도체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 반도체 장비 업체는 대부분 미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SMIC로 장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심지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조차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SMIC로 EUV 노광기를 공급하지 않았었죠. 사실상 파운드리 업체가 EUV 노광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초미세공정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치명타를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를 잡겠다면서 꼴값을 떨다가 나가떨어진 칭화윤희도 결국에는 회사채 상환을 못해서 망했던 건데, 들리는 얘기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을 손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중국이 미국과의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거의 맛이 가나 싶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SMIC에서 상하이에 거의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합자회사 형식으로 설립이 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2인치 웨이퍼 10만 개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회로 선폭도 약 28나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삼성전자와 TSMC의 미세공정 능력을 논할 때 지금 5나노에 진입을 해 있고 적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28나노 하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28나노도 그렇게 허접한 기술은 아닙니다. 웨이퍼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8인치와 12인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SMIC에서 설립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12인치를 주력으로 합니다. 8인치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나 뭐 이미지 센서, 뭐 기타 등등 그렇게까지 고성능이 아닌 그저 그런 반도체를 위주로 하고, 12인치 웨이퍼는 주로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즉 굉장히 고급 부가가치 초고성능 반도체를 위주로 생산을 하죠. 뭐 솔직히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위기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반도체 굴기를 정말 집요하게 추진하는 모습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특히 디스플레이, LCD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저가 정책으로 완전히 발라버리면서 지금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죠. 물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기술적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났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삼성전자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을 발랐다기보다는 거의 적자를 보존해 줄 정도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굴기도 사실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금 반도체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아마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SMIC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거의 40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매출액을 보면 약 1조 5,40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고 정말 난리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보다는 SMIC 같은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파운드리 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거의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겹치니까 SMIC는 당연히 이득을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워낙에 독보적인 존재라 이 칭화 윤희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었지만 이 SMIC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죠. 물론 세계 2위를 하고 있지만 이 SMIC도 점유율이 5.3%나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7.3%인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은 삼성 내수 물량이죠. 따라서 외부 물량으로만 따진다면 삼성전자는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MIC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기사가 쓰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은 또 대만과 친하잖아요. 근데 대만에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있고 세계 3위 업체인 UMC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나 UMC에서 고급 인력들이 SMIC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지니어에게도 정말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와라 이런 식의 스카우트 제안을 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으로 포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기술 유출 사건이 은근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가 삼성전자죠. 그저 그런 듣보잡 중소기업도 아니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